예, 국회 공전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정치권 여전히 서로 남탓만 하고 있습니다. 텅 빈 국회, 일 안 하는 국회의원. 그래도 세비는 꼬박꼬박 나가는데 청와대 국민청원에 세비 주면 안 된다. 국민 소환제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죠. 정치가 지금 실종이 됐습니다. 초월회라고 이렇게 첫 번째 월요일 날 국회의장 주최로 당 대표들 모이는 간담회가 있는데 오늘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국회가 비정상이 된 원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탓이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요. 오늘 민주당의 확대 고위당정 협의회에서는 자유한국당 탓을 했습니다. 자, 국회 과연 언제쯤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관련된 녹취 들어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국회가 일선을 놓은 지 2달째입니다. 추경과 계류 법안 모두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위해서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도 답답하고 국민들에게도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국회의장님과 여야 5당 대표가 참여하는 초월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황교안 대표는 오늘도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대통령과의 회동도 결국 무산시키고 초월회도 불참하면서 무슨 명목으로 민생을 말하고 거리 투쟁에 나서겠다는지 참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라도 마음을 바꿔서 일터로 복귀할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 당이 국회를 나와서 지금 이제 이렇게 힘든 떠돌이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것들이 누굽니까? 방금 비난했다고 하는 그분들이 결국 우리를 국회에서 나올 수밖에 없게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본질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벗어버립니다. 국회를 열 것이냐 말 것이냐가 정치의 가장 중요한 의제처럼 되어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대한민국과 또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더구나 국회법이 정한 국회마저 거부하는 것이 정치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나라 또한 대한민국하고 또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산불과 지진의 피해를 당하신 강원도민과 포항 시민들이 기존 법을 뛰어넘는 특별한 지원을 요구하는데도 그 심의조차 만들고 있는 것은 또한 무엇을 위한 정치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국회의 조속한 정상화와 추경 등의 조기 처리를 바랍니다. 예, 황장 소장, 서로 남탓만 합니다. 저는 도덕적 우위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처음에 도발한 거는 아니고 도발 당했으니까. 왜냐하면 1월 달에 밥 늦게 먹기, 5시간 반 늦게 먹기 운동도 했잖아요. 그랬는데도 하나도 얻지 못하고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트랙을 통과시켜서 지금 저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책임이 반이 있다고 생각하고 세비 반은 반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비 반납하고요. 끝까지 안 들어가겠다고 하는 게 맞아요. 여건이 이 패스트트랙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지 않는다면요.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는요. 가상의 중도, 마치 한국당이 온건하게 이야기하고 막말만 안 하면 표 던져줄 거라고 생각하는 젠틀하기만 하면 표 줄 것 같은 그건 가상의 상상의 중도예요. 진짜 한국당이 킬러 컨텐츠를 가지고 이 시대의 중도 대중들이 절대로 한국당을 안 찍을 수 있어요. 황 대표를 안 찍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한테 어떻게 접근할 건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 변화를 못할 거라고 보고 지금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강경 보수 사이에서 가상의 보수와 가상의 중도와 강경 보수 사이에서 지금 오락가락하는 행보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철학과 비전의 부족이라고 봅니다. 저렇게 자꾸 뛰고 움직이고 행사하고 에세이집 내고 그다음에 사람 만나고 다니는 모양을 하지 말고요. 진짜 이 시대에서 보수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한번 가다듬고 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자꾸 뛰다 보니까요. 지금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양문석 박사. 예. 이러다가는 국회를 반지하로 보내자 이런 운동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뭐 그런 이야기 나올 만큼 지금 석 달째 지금 저러고 있고 석 달째 우리는 계속해서 그립투쟁을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여당은 여당대로 여당의 몫을 못하면서 끌어들이지 못하고 야당은 야당대로 그 자신들의 요구들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밖에서 투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참 우리가 복귀해라 협상해라 하는데 실제 줄 수 없거나 받을 수 없는 부분이 딱 마주치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거든요. 국회 전반기에 패스트트랙하고 공수처 문제가 그 원내대표들의 최대의 이 집중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통과가 된 상황인데 이제는 중반기로 들어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회해라. 그 뒤에 속내는 패스트트랙이나 공수처법이 아니고 자당이 그 투쟁을 하면서 발생시켰던 불법 탈법 폭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소를 지하라는 게 깔려 있단 말이에요. 예. 이런 상황이라면 계속해서 국민의 여론이 중요하지 여야의 원내대표 간에 있어서 협상이나 당대표 간의 협상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예. 노영희 변호사께서는 지금 쓰신 것은 어디 여론조사 결과인가요? 네, 세비 반납에 찬성하는 여론이 80.8%요. 예. 저는 오늘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일하기 싫으면 짐 싸라. 그 말을 꼭 하고 싶고요. 예. 어쨌든 오늘 공개된 한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세비 반납에 찬성하는 사람이 80.8%이고요. 국민 소환제를 또 찬성하는 사람이 77.5%였다는 예. 거예요. 이게 21만 명이 청원에 서명하면서 지난달에 끝이 났었는데요. 이런 수치를 사람들이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16대 국회랑 20대 국회 써놨는데요. 왜냐하면 16대 국회에서 그 법안 발의해서 처리된 건수가 60%가 넘어요. 예. 그런데 20대 국회에서는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얘기는 실질적으로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치적으로도 일을 안 하는 거, 심리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도 안 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런 말 했더니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일을 하게끔 하려면은 청와대나 이런 데서 좀 더 적극적으로 협상 의지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동안에 보여줬던 청와대 협상 의지는 다 어디로 가버리고 전부 다 거부만 했는데 계속해서 바깥에서 우리는 못 들어가겠다라고 말만 하면 이게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은데 요점은 어쨌든 청와대든 여당이든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야당도 계속해서 바깥에서 돌아다니면서 이런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안을 내놓고 좀 제대로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예. 최재형 변호사.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한국당이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저지의 정치, 부작위의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어떤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을 안 한다고 해서 일을 안 하는 게 아닌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뭘 적극적으로 자기뿐만 아니고 뭘 하지 않은 것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힘껏 그걸 저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제가 썼습니다만 여는 게 능사가 아니고 잘 열어야 된다. 오늘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 한국당 원내대표가 한 언론에서 했는 얘기가 바로 그 내용인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패스트트랙을 지금 그 열어놓고는 지금 그 선거구 개편과 지금 검경 수사권 독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당을 지지하는 보수적 입장 같은 경우에는 선거구 개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또 한 언론 여론조사에서 특히 선거구 개편 같은 경우에는 여야 간에 합의해서 통과시켜야 된다는 여론이 훨씬 더 높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나아가서 검경 수사권 독립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경찰의 공영화, 거대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견해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을 지금 힘껏 막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 없이 일을 안 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어떤 프레임을 자꾸 거는 것은 이 부분은 결국 그 여당의 하나의 어떤 프레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그 매경에서 하고 있는 그 레이더 P라는 데에서 민주당 내에 있는 그 당직자가 복면 칼럼이라는 내용을 썼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의 앞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 하나는 청와대를 적극적으로 설득한 다음에 정권을 위임받아서 한국당과 이 패스트트랙에 대한 어떤 단판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을 하나 위임받아서 이걸 돌파하시든가 아니면은 한국당 빼고 나머지 5당과 지금 그 국회를 열든가 이 두 선택이 있는데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지지부진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나름대로 어떤 승부수를 던져야 된다 그 내용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당과 정말 그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메시지만 보인다고 하면은 충분히 한국당도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무조건 한국당이 세비 반환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여론 몰이를 하는 것은 그 또한 하나의 어떤 잘못된 프레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김영주 의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는 게 능사입니다. 뭐 프레임이고 말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열어야지 합의한 뭐 패스트트랙을 논의하든 뭐 하든 뒤집든 머리를 맞대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들어오고 난 다음에 잘하자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황교안 대표가 국회의장과 그 여야 대표가 있는 초월에 거기에 안 나간 것은요. 지금 청와대에서 다 이 핸들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는 그런데 가서 밥이나 먹고 이렇게 안 하겠다 하고 안 나간 거고. 그리고 야당이라는 분들이 보면은 민주당과 똑같은 주장을 하기 때문에 한국당에서는 그분들을 야당으로 안 보는 거죠. 옛날에 민정당, 민한당 시절에 뭐 1중대, 2중대 얘기했듯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민주당과 그 정부에서는 마치 추경 예산을 세워주면 경제가 좋아질 것처럼 얘기하는데 6조 8천억 중에서 대부분 내년 총선용 예산이다 하는 것이 한국당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예결위가 지금 지난달 말로 임기가 다 끝났어요. 다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 한국당이 안 들어가면 구성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한국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패스트트랙 올려놓은 법안에 대해서 사과가 어려우면은 유감 표명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원위치로 시켜놓고 고소고발했던 사람들 취하하고 다시 논의하자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국회가 열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국민 여론조사다 해서 세비 반납이다 이런 것은 사태의 본질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 초월회가 원래 이제 첫 번째 월요일 날 모여서 얘기를 좀 나눠보자 이런 뜻에서 초월회라고 지은 것도 있지만 당파를 초월해서 나라 걱정해보자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만든 건데요. 글쎄요. 제대로 잘 안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국회가 풀리지 않는 것도 아까 우리 최진영 변호사 말씀하셨지만은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모든 전권을 준다 그러면은 풀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 다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해서 이런 조건 아니면 안 된다고 이제 하기 때문에 풀리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잠깐만요. 이인영 원내대표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지 청와대가 컨트롤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컨트롤을 하면 누가 하는 거죠? 대통령이 직접 하나요? 강기정 정무수석이 그 상당 부분 이야기를 할 것 아니에요. 강기정 정무수석하고 이인영 원내대표하고의 관계는 언제든지 충분히 이야기하는 관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인영 대표가 지금의 시점이 적절하지 않거나 그다음에 우리가 저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는 이인영 원내대표의 기본적인 판단이 강하게 깔려 있는 것이지 청와대가 이인영 원내대표를 컨트롤하고 거의 뭐 옥두각시처럼 사용하는 것처럼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우리 최진영 변호사가 좋아하는 프레임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짧게 하겠습니다. 예. 실제 오늘 박지원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럽 순방을 가시면서 어디 전화했습니까?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전화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번지수가 잘못됐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다른데 할 게 아니고 황교안 한국당 대표한테 전화를 해야겠다. 저는 정말 그것이 모처의 머리를 딱 때리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은 이처럼 영수회담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실제로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한테 전화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사실 풀리겠습니까? 그게 저는 뭐냐? 전화했으면 전화 받았을까요? 저는 받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요. 그 고통을 우리가 봤었잖아요. 북미 정상회담을 보면서 실무진에서 최소한의 교집합을 만들어내지 못한 상황에서 정상들끼리 대표들끼리 진영의 선수들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한들 문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이 탑다운 방식 아닙니까? 안 풀렸었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저는 이거 하나만 때문에 물어볼게요, 제가. 자, 여야 정상회담을 한다, 영수회담을 한다고 하는데 1대1이 좋으냐, 당대표 회담이 좋으냐 얘기를 했잖아요. 네. 자, 여러 명이 만났다가 나중에 따로 만나자고 그랬는데 순서 바꾸는 거 어때요? 네,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 못 바꾸고 있잖아요. 아니 지금. 그 순서가 아니었죠. 지금 자유한국당은
3대1 회동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지금 1대1을 하는 것은 받아주는데 네. 5대1은 곤란하다 이런 입장이니까요. 아니, 순서 차이는 아닌 것 같고. 예, 하여튼 국회가 또 언제나 제대로 열려서 국회 얘기를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